네, 처음 소개드릴 작품은 이제 시간 역순으로 네. 기억에 남아 생생한 작품부터 올해 아카데미에서 촬영 감독상 촬영상을 받았던 네. 첫 번째 작품 레버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있으면 징글징글하죠? 그렇죠. 이건 우리 보는 사람은 참 황홀하지만 네. 찍는 사람은 어땠을까? 아니요, 보는 것도 징글징글해요. 황홀하지 않고요. 지긋지긋하면데 그 네. 재미로 보는 굉장히 익스트림한 영화인데 이 영화 일단 촬영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광각으로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롱테이크는 덜 과시적으로 찍히기도 했었죠. 이 나머지 두 편에 비해서는.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의 촬영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촬영 자체가 최면 같아요. 아주 천천히 카메라는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이 촬영을 하는 방식이 어떤 느낌을 주냐면 화면 속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계속 손짓하는 것 같은. 어떤 숲의 정령 같은 아, 사람이 맞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네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이 영화에서는 로우 앵글을 썼다는 거예요. 로우 앵글이라고 한다면 기준은 인간의 눈높이입니다. 네. 눈높이에서 찍은 것이 가장 편안하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좀 낮으면 로우 앵글인데 이 영화는 로우 앵글로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되냐면 로우 앵글로 찍으면 인물들이 겪는 그 모든 일들을 밑에서 위로 올려보는 방식으로 찍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 중에서 특히 휴 글래스라는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인물이 얼마나 위태롭게 생존을 이어가는가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지면으로부터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이 두 감독, 이 세 편을 만든, 영화를 만든 건 두 감독이잖아요. 공통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찍고 싶어 하는 다큐멘터리적인 느낌을 갖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방식 중에 하나는 영화 속에서 인공 조명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광, 햇빛, 아니면 19세기에 실제로 썼던 등잔불 같은 그런 기본 불빛만으로 영화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영화는 흐름대로 안 찍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시인들을 관객들이 영화에서 보는 방식대로 순서대로 찍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이 촬영은 굉장히 극한에 가까운.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런 대감독들 그리고 이 대촬영 감독이 있으면 이 권한 싸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감독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감독들은 카메라 앵글 사이즈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 뭐 등등등까지 일일이 다 지시하는 감독도 있고 그것을 대가인데도 불구하고 확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우샤오시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촬영 감독한테 거의 전권을 주다시피 해서 맡기는 스타일의 감독이에요. 근데 경우가 다르게 아닐 것 같은 홍상수 감독 같은 사람은 또 달리 일일이 지정해주는 스타일의 감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감독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루베스키 감독이 10대 시절부터 절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바로 그래비티를 찍은 알폰소 쿠아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친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오랜 협업, 두 사람이 무려 영화를 6편을 같이 찍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굉장히 긴밀하게 촬영 감독의 권한도 굉장히 클 것 같다. 저는